자, 오늘은 자기 실력을 과대평가하지 말 것. 자, 저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은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맞는 강좌를 선택하고 교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보통 두 단계 정도 앞에 있는 걸 고르려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죠? 제가 이번 달 Q&A 게시판도 보면서 되게 많은 걸 느꼈어. 아, 우리 친구들이 되게 조급하구나. 근데 그렇게 조급하게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빨리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 나한테 맞는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이 바뀌는 거지. 그냥 앞에 있는 거 공부한다고 해서 성적이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예를 들면은 함수 fx가 있을 때 이 극한이 있어. 자, 이거 보고서 f1은 0이다. 미분하면 3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잘못됐단 말이야. 그죠? 왜? 함수 fx니까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 불연속이면은 지금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x가 1로 갈 때 fx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이것만 아는 거고 연속이어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아서 f1이 0이 되는 거고 f1이 0이다라는 거 너네가 알아야 마이너스 f1 적으면서 미분계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너네가 미분계수가 3이다.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바로 미분계수 아닌가요? 하는 친구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공부를 되게 많이 했대. 근데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왜 0으로 가까이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해요. 부등식이 있을 때 극한 붙이면 등호가 생기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걸 잘 몰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 정의와 어떻게 다른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뭐 스타터하고 필류공하고 뭐 그러고 있다는 거야. 사존 공략법도 하고 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면 필류공 들을 때도 불편해. 사공법 할 때는 뭔지도 모르겠어. 그렇게 된다니까? 아니, 너네 잘 생각해 보세요. 함수 fx. 자, 이렇게 함수의 종류가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저게 되게 중요하게 사용되는 문제는 보통 14번, 15번, 21번, 22번에 출제가 돼.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아니, 생각해 봐요. 3월 모의고사 15번 포인트가 뭐야?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돼 있다. 정의역이 가득 차 있다. 그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야. 근데 그걸 그냥 함수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를 잘 구분하면서 잘 인지해서 푸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본기가 없어가지고 뭔 말이요? 하고 이제 틀리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기본기가 사실 고난도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해요. 오히려 실전 개념 이런 거는 고난도 문제 풀 때 아무 쓸모가 없어. 물론 이제 3모 22번인 예외야. 그지? 절대값 빼기 절대값이 22번에 나올 줄은 몰랐는데 뭐 그렇게 지식 물어보는 문제도 간혹 있겠지만 저희는 수능 볼 거니까 평가원과 수능에 나오는 고난도 문제는 그런 지식의 중요도가 높지 않단 말이야. 뭐가 중요한 거야? 이런 기초가 중요한 거야. 기초가. 그걸 너네가 단단히 채우고 와야 이런 게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하고 공감하는 거지. 이런 기초적인 사실조차 아무것도 모른 채로 스타터, 필류공, 사전공략법 해서 뭐하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단단하게 확인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너네가 인지하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제발 과정 좀 건너뛰려고 하지 마세요. 자, 너네 잘 보면 자 1컷이 3모 1컷이 80이야. 그죠? 뭐 79, 80 미적 기준으로 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컷은 70점 정도 돼. 그러면 4점짜리 7개 틀린 거잖아. 아마 미적 선택이면은 미적 28, 29, 30 다 틀리고 공통 14, 15, 21, 22 다 틀리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난이도 있는 4점은 다 틀린 상태야. 이런 사람이 문제가 뭐 쉽네 어렵네 하면서 이거는 내가 스킵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그 정도 실력은 아니잖아. 더프도 마찬가지야. 더프도 70점 정도 나왔다면 그냥 고난도 문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뭐가 쉽고 뭐가 어려워 다 어렵지. 왜 본인을 속여? 응? 그 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잖아. 그럼 작년 수능 2등급 맞은 친구들도 막상 스타터 공부하면 못 푸는 문제 엄청 많아요. 응? 그리고 실제로 점차 뒤로 갈수록 난도가 올라가. 그러니까 정작 그 교재가 쉬운 사람은 몇 명 되지도 않아. 스타터조차.
조차 근데 학생들이 이제 저는 2등급이거든요. 수학 겁나 잘하거든요. 하면서 이제 스타터 건너뛰고 사전공략법 바로 갈까요? 막 이러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2등급은 어려운 문제 다 틀리는 사람이야. 사실 3등급하고 그렇게 차이도 없어요. 그냥 기초 체력 요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란 말이야. 그리고 제가 스타터를 왜 강조하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전공략법 생각의 체계를 진짜 사전공략법으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문제에 압도돼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 진도를 못 나간단 말이야, 니네가. 어쨌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기반으로 어려운 문제에 적용하는 게 공부잖아. 근데 그 생각하는 방법을 너무 고난도 문제, 자기가 못 푸는 문제로 공부하게 되면 문제에 압도가 돼서 정작 생각의 절차는 뒷전이 돼요. 그냥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게 되지. 그러면 공부하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한테 스타터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는 거야. 1등급도 스타터부터 하는 걸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내가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문제로 생각의 절차를 빠르게 학습하면 공략법 완성이 빠르게 되고 플러스로 필류공이나 사전공략법 가면은 계속 적용 연습을 반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너네가 단순히 그냥 내용을 배운다라는 관점보다 더 플러스로 적용 연습도 일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습이 진행이 된단 말이야. 학습이 쫙 그냥 단계가 따따따따 밟아진다고. 그러면 굳이 혼자서 헤매지 않아도 깔끔하게 공부가 끝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네한테 스타터부터 해서 필류공도 하고 사전공략법도 하라고 너네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왜? 정작 혼자 하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너네 혼자 공부해서 뭘 그렇게 대단한 결과를 만들었어? 난 그걸 물어보고 싶어. 우리 수험생들, 너네 이렇게 fx가 있대. 응? 자, 여기가 1이고요. 자, 여기가 4예요. 자, 그때 fx의 최대, 자, 이걸 제가 gt라고 한대요. 어디에서 fx의 최대? t부터 t 플러스 2까지 구간을 잡았을 때 그 구간에서 최대를 gt라고 하자. 자, 이렇게 한번 약속했다고 하자. 자, 이 gt 언제 극대 극소 생겨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전공략법 안 본 친구들, 스타터 안 본 친구들은 뭐라고 하겠어? 아, 해봐야 되는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뭘 공부했냐는 거야, 나는. 이게 기출문제에 뭐 한두 문제 있어요? 그것도 아니야. 한 100개는 있어. 근데 그렇게 많은 문제를 보면서도 일반화된 결론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혼자 한다고 해서 뭘 얻을 거냐는 거죠. 아, 이거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언제 바뀌어? 아, t가 fx에 극대에 지나갈 때, 그지? 아, t하고 t 플러스 2가 fx에 극대에 지나가는 순간 경향성 변화가 생긴다. 누구의 경향성 변화? gt의 경향성 변화가 생긴다. 자, 그 다음에 t하고 t 플러스 2 뭐? 구양가시죠? 자, 구간의 양끝이 같을 때, 자, 그때 뭐가 생긴다? gt의 경향성 변화가 생긴다. 근데 최대인 경우에 극대, 이것이 gt의 극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양값이 뭐가 돼요? 극소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 딱 봤을 때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딱딱딱 인지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공부가 된 사람 아니야. 근데 그런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자꾸 뭘 스킵하려고 하냐는 거지, 나는. 여러분들 이런 예시가 뭐 이것만 있겠어요? 그냥 교재 전체에 이런 내용만 있어. 이렇게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앞으로 해보지 말고 답을 내자. 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닥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 않은 거 나왔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그것도 따다다다다닥 적혀 있어. 그거를 공부하라고 너네한테 스타터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냥 문제만 보면서 나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나가야지. 이러는 너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문제 풀 수 있으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응? 근데 우연히 얻어 걸려서 문제를 푸는 걸 실력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정확한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제대로 아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사실 대한민국 수험생 1등급조차도 저는 실력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1등급도 거의 대다수가 어때요? 그냥 최근에 봤던 어렴풋한 기억 그것에 의존해서 우연히 정답을 맞추는 그런 식으로 1등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네도 그래서 항상 불안하잖아. 응? 떨리잖아. 내가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잖아. 모르는 거 나오면 스타터의 논리대로 풀면 돼.
그렇게 자신감 있게 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타터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네가 바로 사전공략법으로 가기보다는 필유공으로 가는 게 맞죠. 나는 이것도 웃겨. 제가 왜 필수 유형 공략법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야? 정말 필수 유형 문제를 공부하니까 필수 유형 공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이거 문제는 보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여기 15번, 22번 이거의 비율이 더 높아요. 물론 우리가 유형 중에 고난도 유형이 아닌 부분이 있어. 그런 건 문제가 쉽겠지만 고난도 유형도 엄청 많기 때문에 21번 뭐 이런 것도 엄청 많아요. 특히 뭐 미적 보시면 그냥 탈탈탈 털리실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타사 뭐 상위권 강사 교재라고 할 수 있죠. 타사의 상위권 강사 교재랑 난도가 비슷해. 저는 근데 그것마저도 너네한테 필수 유형화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 실제로 필수 유형이니까. 사전 고난도도 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야. 30문제가 있으면은 보통 29문제는 필수 유형이야.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필수 유형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야. 공부를 대충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필수 유형이겠어? 뭐 센 수학 정도가 필수 유형이 되겠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다 뭔가 생각해서 푸는 걸로 착각하겠지만 제대로 시험을 준비한 사람은 22번, 30번조차도 필수 유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응? 실제로 필수 유형이고 너네 3월 모의고사 봤을 때 거기에서 필수 유형이 아닌 문제가 뭐가 있어? 솔직히 제가 봤을 때 미적 30번 말고는 없단 말이야. 다 필수 유형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그렇게 필수 유형을 남들보다 더 높게 가져가기 위해서 필수 유형 공략법을 공부하는 거야. 진짜 쉬운 문제 10번, 11번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무슨 수업인지 다 이미 설명해 줬는데 그 설명 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그냥 필수 유형? 쉬운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지나가려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점화식 파트에 15번밖에 없어요. 삼각함수 활용에 쉬운 삼각함수 활용 문제 몇 개나 돼? 앞에 한두 개 있지. 다 난도가 있어. 근데 그걸 왜 지나가? 그러면서 자기 점수는 70이야. 야, 70인데 이거 지나가면 어떡해.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90이 되지. 그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야? 사공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1등급이면 내가 이해해. 이거 안 하는 건 이해해. 근데 이건 하셔야 돼요. 이건 해야지. 그지? 그리고 사전공략법 가든가 아니면 바로 필유공 시작하면 제가 스타터를 좀 들었다고 생각하고 수업하기 때문에 용어 같은 게 낯설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네가 만약에 1등급이면 어떻게 들으면 돼요? 일단 이거 시작해. 사공법 공통 딱 들어. 그리고 나서 챕터 1, 2까지 공부해. 그럼 챕터 3가 있는데 거기가 어플라이야. 거기에 코어 테마라고 이제 고난도 필수 유형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작 문제가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딱 적혀 있어요. 그럼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필유공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까지 딱 듣고 이게 수학의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구나. 일반 논이구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게 유형화 작업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걸 어디에서 공부한다? 필유공에서 공부한다. 그리고 어디로 오면 돼? 챕터 3로 오면 되죠. 그죠? 그러면 너네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고난도 기출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해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풀 수 있는지 다 학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작 문제로도 한 번 더 연습하는 거고 그러면 너네가 공부가 잘 진행이 되겠지.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미적하면 돼요. 뭐 기하 확통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사전공략법 미적분 어려워요. 제가 작년에도 어렵다고 찡찡대는 사람 많았는데 올해 더 어렵게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너네 공부가 좀 돼야 사전공략법 미적분 제대로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미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유공이 절대 쉬운 책이 아니야. 이걸 쉽다고 얘기하려면 적어도 뭐 90점은 맞고서 쉽다고 얘기하든가 왜 점수가 70점, 75점인데 필유공 쉬운 거 같은데 하고 얘기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80점 훌쩍 넘기는 이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갖춰진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공부하라고 적어놨어.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3월 수강 가이드가 있어요. 뭐 4월도 똑같아.
자, 요 수강 가이드 보면서 필요한 거 공부하면 돼. 너네가 만약에 진짜 안정적인 1등급이야.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할 거 아니야? 챕터 2까지 한 다음에 필리곤 갔을 때 수학원은 이거는 공부하세요. 수학트는 요거는 공부하세요. 적어놨단 말이야. 뭐 나머지는 당연히 혼자 이렇게 풀어보고 뭐 모르겠는 것만 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학습하면 된다고 제가 잘 설명해 놨으니까 뭐 그렇게 실력 있는 친구들은 발췌해서 학습은 해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야 너네가 스근하게 학습이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순서가 있는 거니까 그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공부하면 좋겠다. 건너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학생들 좀 안타까운 게 너무 급해. 사실 지금 4월이고 이거 한 6, 7월까지 하고 이거 한 9월까지 하면 진짜 공부 잘하는 거고 이거보다 늦어져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수강 가이드에다가 다 적어놨거든. 근데 왜 이렇게 급해요? 왜 이렇게 급해? 그리고 너네 자꾸 이런 생각하지 마. 이거를 빨리 끝내고 나 혼자 뭐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이것만 제대로 하는 거야. 너네가 뭘 혼자 할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기본기가 없으면 필수 유형은 연습해야겠지. 1일신, 5일신 이런 건 해야겠지. 근데 그런 건 쉬운 거니까 너네가 금방금방 훈련할 수 있단 말이야. 4점 고난도에 대해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거지. 너네가 그걸 꼭 아셔야 돼요. 누가 시험 준비할 때 혼자 하니? 물론 혼자 할 능력이 되면 혼자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 효율이 좋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너네 수학 문제 많이 풀었어도 이런 일반적인 결론이 있다는 거 모르잖아. 심지어 실근 개수의 경향성 변화가 언제 생기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건 아니지. 하다 보면 정답은 낼 수 있겠지. 근데 너네 시험장 가서도 하다 보면은 정답이 나오고 만약에 발견 못하면 틀리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야. 다 공부해 놔야 될 거 아니야, 친구들아. 그죠? 점화식도 너네가 그냥 점화식 의도가 뭐지? 모르겠다. 그냥 일단 해볼까? 이렇게 문제 풀 거야? 아니잖아. 문제 의도부터 정확하게 인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험생 대다수가 문제 의도를 몰라. 점화식 문제 의도는 한구학이야. 결국 미지수 구하기죠. 미지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필요해. 결국에 식생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식을 어떻게 만들까?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너네가 유형적으로 다 정리해 놔야 시험장 갔을 때 기계처럼 문제 풀고 100점 맞는 거야. 이 문제는 뭘까? 바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100점이 나오기 힘들어요. 시험장 가서 연구개발하는 게 아니야. 시험장 가서 의도를 공부하는 게 아니야. 미리 다 같이 공부해놓고 시험장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다시 한 번만 제가 얘기할게. 이런 걸 만약에 몰랐어. 그리고 너네가 뭐 이런 함수가 있는데 뭐 fx하고 t가 만나는 실근의 개수가 gt야. 근데 gt 불연속이 2번 나왔대?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도 몰라.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나는 4점짜리 고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착실히 배워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거 왜 2번 있다고 줬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불연속보다 적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일반적인 불연속 개수보다 적은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fx의 실근 개수의 경향성 변화가 적게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왜 적어졌을까? 겹쳐서 적어진 거야. 이 문제는 등식을 만들 수 있는 표현이 제시가 된 것이고 등식을 만들어서 fx의 미정계수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야 브라보 공부 좀 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냥 이제 해봐야죠. 해봐야 알죠. 그럴 거면 그냥 공부하지 마. 그렇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 건강하게 잘 살다가 그냥 수능 보러 가. 시험장에서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렇게 어떻게 100점 맞니? 점화식도 그냥 뭐 그림 그려보고 이것저것 하다가 문제 풀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너네 그냥 그렇게 놀다가 시험 보러 가면 돼요. 뭐하러 공부하니? 공부라는 것은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이. 이렇게 한다. 이러면 답. 그런 딱딱 정해진 결론이 있어야 그래야 너네가 30문제 중에 29문제 눈 깜짝할 새에 푸는 거고 한 문제는 4점 공략법의 일반론, 스타터의 일반론으로 단계별로 가서 목적, 구성요소 확인, 기능 선택, 방향성 확인, 그 다음에 식과 그래프의 선택, 그 다음에 그 식에 대한 인지, 그것을 어떻게 산수할까? 그 절차를 따다닥 따라가서 그 한 문제 푸는 거고 그렇게 100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뭔가 로드맵이 명확하고 공부의 절차가 명확해야 그래야 너네가 힘있게 공부해 나가죠. 그죠? 그런 걸 너네한테 공특으로 전달해 주고 그리고 커리로 구현화한 건데 왜 본인 마음대로 공부해요? 자기 마음대로 공부할 거면 그냥 마음대로 해. 왜 굳이 제 수업을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너네의 실력을 일단 과대평가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할게. 내 실력보다 반보 뒤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학습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공부의 발전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코어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내 실력과 똑같은 과정에서는 코어를 빠르게 만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보 뒤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걸로 단단한 코어를 만들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서 속도를 붙이는 거거든. 그게 공부의 기본이야. 제가 왜 휴학도 안 하고 회계사 합격하고 왜 100일 만에 디트 80등 한 줄 알아요? 저는 반보 뒤에서 시작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학습이 더디게 될 수밖에 없게끔 두보 앞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안 나가는 거야.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야.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냥 그렇게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허송세월 보내잖아. 그죠? 속도는 그렇게 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너네가 무언가를 공부할 때는 조금은 겸손하게 반보 뒤에서. 근데 이건 비단 수학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수능만 그런 게 아니야. 너네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다 그래요. 겸손하게 반보 뒤에서 시작해서 코어 쌓고 그 다음에 속도 붙이면서 쫙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응? 앞으로 뭔가 또 배우겠죠? 배울 때는 항상 이런 마인드를 좀 잘 갖추면 좋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뭐냐면 의대 간 친구인데 작년 점수만 보면은 뭐 여기서부터 건방지게 시작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스타터부터 시작했대. 그래서 2주 강의 금방 보겠죠. 왜? 실력이 있으니까. 뭐 스타터 보는데 뭐 얼마나 걸리겠어. 그래서 1주 강의 딱 보고 그 다음에 딱 혼자 정리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3호 봤는데 3호 너무 잘 봤다. 풀면서도 문제가 다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금방 바뀌게 될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금방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 너네가 자꾸 내 실력에 맞지도 않는 데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반보 뒤에서 가면 금방금방 바뀌어. 그래서 너네한테 모두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3, 4등급이야?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출사표부터 혹은 포인트 1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래야 속도가 쫙 붙는다니까. 응? 속도는 그렇게 붙는 거야.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다 그 옛날에 했던 그런 존재하는 말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응? 그렇게 조금 더 천천히 간다 생각했을 때 진짜 속도가 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야. 그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현명한 선택, 그런 걸 너네가 쌓아 나갔을 때 그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너네 11월 달에 본인이 놀랄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이런 점수가 나올 수도 있어. 너네가 만약에 3등급이야. 근데 깝치지 말고 출사표부터 천천히 내 반보 뒤에서 시작한다 생각하고 강의 보면서 코어를 내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코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터 딱 들어가면 어때요? 속도가 낯설지가 않거든 스타터가. 그럼 이제 속도가 쫙 붙으면서 나 3등급이었는데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니까. 너네가 만약에 4등급이야? 그러면 개념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 어떻게 4등급인데 개념이 돼 있겠어? 안 돼 있지. 너무 당연하지 않아? 그러면 포인트 1부터 착실히 시작하는 거야. 수학 상부터 하면 더 좋겠지. 그러면 너네가 포인트 1 하면 지식만 배우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에서도 식과 그래프, 값만 구하기 다 말해줘. 그럼 너네가 거기서 코어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그걸로 이제 스타터 가면은 훨씬 더 빠르게 살을 붙일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쫙 나아가는 거야. 응? 그렇게 해야 정말 빠르게 되는 거야. 빠르게 된다는 건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음만 급해서 허우적대는 거 다 이해해요. 응? 이해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회기도 해. 왜? 주변에 그 수많은 수험생이 다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남들 공부 되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근데 남들 공부 다 잘하는데 1컷이 왜 이래? 응? 1컷이 왜 이래?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못해요. 지금 다 같이 허우적거리는 중인 거야. 근데 재수생도 크게 다르지 않아. 다 비슷해. 그러니까 다 그냥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운 좋으면은 뭐 성적 잘 나와서 대학 잘 가는 거고, 운 나쁘면 뭐 못 가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 지금.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결과 만들었다. 뭐 그렇게 뭔가 나의 공부를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돼요. 그냥 문제집 열심히 풀었는데요. 모의고사 열심히 풀었는데요. 뭐 이 정도가 다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저질스러운 공부가 만연해 있을 때 너만 제대로 하면 당연히 너만 발전하니까 너가 좋은 결과 가져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발 좋은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정신머리를 잘 갖췄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에도 적었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건 완성도야. 여러분들 많이 하지 않아도 결과는 나와. 백지에다가 다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암기하면 결과는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근데 제가 공지사항에도 적어놨지만 본인은 책만 보고 안다고 생각하죠. 뭐 이거 5번, 6번 보았으니까 나는 알 거야. 막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현장 강의 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미리 시험 보겠다고 얘기도 하고, 뭐 글로 적는 거니까 뭐 이렇게 글로 적으면 된다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시험을 봤단 말이야. 근데 통과한 친구가 반도 안 돼. 본인들은 다 생각했을 거야. 나 그래도 눈으로 봤으니까 책 봤으니까 적을 수 있겠지. 근데 막상 그렇게 여러 번 봐도 글로 적으려고 하면 못 적어요. 그게 인간이야. 근데 너네 당연히 안 보고 글로 적을 수 있어야 시험장에서도 적을 거 아니야. 그리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냥 보고 알 거면 수능을 오픈북 테스트로 봐. 감옥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진짜 그러지 말고, 책을 안 봐도 알 수 있어야지 진짜 시험장에서 너네가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 단단하게 공부하는 게 그리고 기본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너네가 뭐 국어도 마찬가지야. 강의를 존나 봤어. 봤는데 근데 정작 너 뭐 배웠어? 물어보면 뭐 배운 거 같은데 말은 못 하겠는데요? 글로 적어보라고 했을 때 글로는 못 적겠는데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게 말로도 못해, 글로도 못 적어. 그럼 시험장에서 어떻게 쓸 거야? 못 쓰는 거지. 과탐도 그래요, 심지어. 막 강사가 매트릭스 그려가면서 야, 이렇게 풀면 된다. 근데 정작 본인이 해보라고 하면 못해. 왜? 한 번도 외워본 적이 없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눈으로만 쳐다본 다음에 안다고 착각하고 지나가서 정작 자기 손으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못해.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응? 그럼 그렇게 수능 조지면 그게 강사 탓이야? 전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외울 건 외워야지. 응? 너네가 스타터 배웠으면 거기에 목록으로 다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거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외운다는 게 뭐야? 그냥 보고 아는 게 외운 거야? 아니지. 안 보고 적을 수 있어야죠. 안 보고 다 적을 수 있을 때 내가 자신감 있게 스타터가 내게 됐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예시도 필요하니까 중요한 문제 몇 개까지도 같이 대가리에 딱 들어가 있어서 더 좋은 건 몇 페이지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것이 예시로서 어떤 기능했는지까지 다 기억해야죠.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 뭐 지겹죠 이제, 그지? 계속 TCC 보는 친구는 지겨울 텐데 제가 세무회계가 약점이었어. 왜냐면 저는 암기를 잘 못해. 그래서 그거 진짜 하도 많이 봐서, 그리고 글로도 많이 적어서 종이가 구멍이 났다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해야 돼. 찢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책장을 넘기면 종이가 거의 계속 얇아져요. 그러면 빵꾸가 나.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가 다 기억이 나. 몇 페이지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럼 이제 어때요? 시험장 가서 그냥 오픈북 테스트지 뭐. 책 보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붙겠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겠지. 그 정도는 공부해야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저는 그때 한참 공부 열심히 했을 때 당연히 제가 봤던 서브노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다 외웠단 말이야. 그게 기본이지 않을까? 기본을 지키면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시간을 주고 복습한 다음에 이거 하고, 충분히 복습한 다음에 근데 수능이야. 그럼 수능 보러 가. 그럼 네 인생 최고 점수야. 그게 네 인생 최고 점수야.
여기를 가냐 안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단계에서 착실히 한 발 한 발 나아가면서 완성도 있게 공부해서 그렇게 공부한 상태로 수능 보러 갔을 때 그때 내 인생 최고 점수가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해야 점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라는 걸 좀 오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험을 제대로 봐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네 말고. 선생들이 시험을 제대로 봐본 적이 없으니까 너네한테 자꾸 뭔가 혼자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상한 말 많이 하는 건데 너네가 해야 되는 건 기본기 연습이야. 그건 니네가 해야 돼. 제가 공특에서도 분명히 강조해요. 기본에 처음 공부할 때, 개념 공부할 때는 친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기본 문제 많이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포인트 1은 모두 있어. 노베 파일도 따로 주잖아. 노베 문제 모아서 물론 책으로 팔아도 되겠죠. 팔까? 근데 이제 너무 쉬운 문제인데 돈 받고 팔기 애매해서 제가 PDF로 가득 담아가지고 올려놨잖아. 그죠? 그리고 포인트 1 끝나면은 복습하면서 풀라고 워크북도 올려놨잖아. 그리고 출사표도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기본 단계에서는 많이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 습득이 되거든. 근데 고난도는 다르다 이거야. 고난도는. 그러니까 너네가 소위 얘기하는 13번, 14번, 15번, 21번, 22번 선택 과목 282, 30은 너네가 많이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방금 봤잖아. 저런 표현조차 너네가 일반화 시키지 못하고 체계화 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전체의 큰 틀을 스스로 만들겠어. 그냥 지엽적으로 조금씩 알겠지. 근데 그렇게 조금씩 알면은 우리가 일반론으로 접근할 때 대응을 못해요. 자주 나오는 거나 어찌어찌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지. 뭔가 낯설다 싶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야. 그럼 뭐하러 공부한 거야? 공부 안 한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과대평가하지 말고 착실히 쌓아 나가시라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꼭 중간중간 백지에 적어 봐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몰아하기 한번 이렇게 몰아서 1회독 해. 왜? 1회독을 해야 복습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2회독가 부족했던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봐? 그래. 이 정도까지를 저희가 메인에서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루틴으로 계속 꺼내보는 거야. 텀을 두고. 왜? 이래야 장기 기억으로 가거든요. 여러분들 몰아서 3번, 4번, 5번 하는 건 크게 의미 없어. 어차피 금방 까먹어. 몰아서 이해도 높여서 어느 정도의 기억을 만든 다음에 계속 백지복습 꺼내보면서 제대로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공부야. 근데 우리 애기들이 이걸 안 해요. 그럼 어때요?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좀만 지나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백지복습 안 하고 그냥 어설프게 공부한 친구들이 테스트 봤을 때 아무것도 못 적는 거예요. 글로 적으면서 계속 꺼내봐야 내게 된다는 거 너네가 꼭 아셔야 돼. 그게 과학적으로 그래요. 과학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진짜 당부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인강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공부하는지 제가 다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지? 근데 돈 내고 현강 오는 친구도 그렇게 개판인데 인강 보는 친구들 중에 얼마나 제대로 하겠어? 제가 봤을 때 한 10,000명 중에 제대로 하는 친구들 100명이나 되면은 정말 다행이죠. 그쵸? 그 이외의 친구들은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을 거야.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왕 제 수업을 듣기로 했다면 좀 하라는 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준비를 또 차근히 잘 해놨으니까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서 실력을 완성한다. 그렇게 우리가 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우리 수업에서 보도록 하자.